첫 번째 경기는 보데 글림트와 맨시티의 맞대결입니다. 2020년대 들어 노르웨이 리그의 신흥 강호로 떠오른 보데 글림트는 이제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익숙한 팀이 되었는데요. 이 팀의 특징이라면 셰릴 크루투센 감독 체제가 무려 8시즌간 유지되어 왔기에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인 팀이고,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 축구는 유럽 팀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보데가 유럽 무대에서 언더독 위치에 있는 팀이지만 상당히 보는 재미를 주는 팀들 중에 하나이죠. 노르웨이 리그의 경우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의 특성상 혹독한 날씨로 인해 정규 시즌이 3월 말에 시작하여 12월 초에 종료가 된다는 점에서 지난 12월 1일 마지막 리그 일정을 치른 보데는 현재 박싱데이를 지나 FA컵과 리그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치르는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체력적으로 확실히 앞설 수 있는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승점 13점으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으로 16강 토너먼트 직행이 가능한 순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경기를 포함해 2경기 일정이 남아있고 남은 일정에서 순위가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점 3점은 매우 절실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혹독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이며 이 경기를 앞두고 결장자가 무려 10명인데 마르무시가 대표팀에 돌아오긴 했지만 출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장자가 11명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직전 리그 맨체스터 더비에서 전술적으로 완패를 당하며 무너진 맨시티이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팀 분위기를 빠르게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이번 맨시티가 노르웨이 원정을 떠나면서 발표한 명단을 보면 무카사, 알레인, 응푸니 등 유스 선수들을 대거 콜업한 모습인데, 시티의 계획도로 초반에 점수차가 어느 정도 벌어진다면 빠르게 유스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선발 멤버들의 체력을 안배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맨시티의 핸디캡 승리 배당이 굉장히 높게 측정된 이유입니다.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보데는 32강이라도 가기 위해선 승점 4점이 필요한 상황으로 남은 일정 2경기 중 1패를 하게 될 경우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티와의 경기 이후 다음 일정이 아틀레티코 원정이 남아있죠. 때문에 보데는 오늘 자신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홈구장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앞서 보데가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라고 했는데, 압박을 잘 풀어내는 팀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빌드업 체계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의 기본기가 더욱 중요한데, 맨시티처럼 세계적인 팀에 뛰는 선수들의 기본기는 보통 상당히 좋은 편이죠. 기본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볼을 받았을 때 높은 확률로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팀이 기본기가 강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보데가 아무리 다이나믹한 축구로 신선한 재미를 주는 팀이라고 해도 결국 성적은 0승 3무 3패로 좋지 못했습니다. 맨시티가 원정이며 체력적으로 크게 열세인 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 전력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보데의 강한 압박 축구는 오히려 시티를 상대로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보기에 저는 과감하게 맨체스터 시티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비아레알과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의 비아레알은 라리가에서 바르샤와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3시즌 만에 돌아온 챔피언스 리그에선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난 6경기 0승 1무 5패로 36개 참가팀들 중에 3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수비에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선 그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지난 6경기 무려 13실점을 기록했고, 지난 4라운드 키프로스 팀인 파포스에게 패배한 것은 아직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비아레알이 남은 2경기 일정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32강 진출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냥 승리만 할 것이 아닌 득실차 관리도 잘 되어야 하며 다른 팀들이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죠. 아약스는 테나흐 감독이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4시즌 연속 우승을 기록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22-23 시즌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간 무려 8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고, 이번 시즌도 지난 11월 료온 헤이팅하 감독을 성적 부진으로 경질한 뒤 현재 골키퍼 코치였던 프레드 그림이 감독 대행으로 이끌며 불안정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비아레알이 35위라고 했으면 아약스는 바로 그 위인 34위를 기록 중인데, 지난 6경기 1승 0무 5패를 기록했고 무려 18실점을 기록하며 현재 챔피언스리그 예선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번 시즌은 특히 더 리스크를 줄인 전술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보다는 자리를 잡고 수비하는 존 디펜스 형태의 수비로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방식이며, 공격 전술 역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정말 간결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죠. 결국 홈이지만 경기 주도권을 강하게 잡는다기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커요. 아약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는 두 팀에게 있어 예선 탈락을 할지 토너먼트 진출의 희망을 대한 불씨를 살릴지에 대한 기로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이 단순하게 이전
챔피언스리그 일정에서 대량 실점 경기가 많았었다는 점에서 높은 기준점이 잡힌 이유는 그다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배당 흐름과는 정반대의 픽인 3.5 언더를 과감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포르팅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최근 3경기만 분석 영상에서 다뤘을 때 승률이 괜찮아서 당분간은 당일 가장 좋아 보이는 3경기만 영상에서 추천드릴 예정이며 나머지 경기들 픽은 단톡방에서 공유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이 보르지스 감독의 스포르팅은 기존 아모린 감독 특유의 백스리 포메이션 전술 시스템에서 크게 바뀐 백포 기반의 포메이션으로 새롭게 변화를 주었고 사실상 팀의 전술이 리셋이 되었음에도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선 최약체로 분류되던 카이앗 알티미를 상대로 1라운드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했고 클럽 브리에와 마르세유를 상대로 승리하는 등 승점을 따내야 되는 매첩에서 승점을 착실히 쌓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 리그 14위로 토너먼트 진출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선 18경기 무려 50골을 득점하고도 단 9실점밖에 기록하지 않으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팀인 것과는 달리 챔피언스 리그에선 바이에른 뮌헨이나 유벤투스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소극적인 모습으로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이는 경기들은 보르제스 감독에 있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상대에 따라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의 변화는 이해하지만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까지 버리고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전도 선제골을 기록했음에도 감독의 소심함으로 주도권을 상대에게 너무 많이 넘겨주었던 것이 역전패의 빌미가 되었죠. 현재 승점 13점으로 리그 3위를 기록 중인 디펜딩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스포르팅 원정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고 16강 토너먼트 진출 자리를 굳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남은 일정이 스포르팅과 뉴캐슬전이 남아있고 특히 뉴캐슬을 상대로 크게 패배했던 기억이 있는 파리라는 점에서 오늘 스포르팅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다만 이번 스포르팅 원정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결장자가 있는데 특히 하키미와 주앙 네베스의 결장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선수가 결장할 경우 자이로 에메리가 하키미의 라이트백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되며 주앙 네베스의 결장으로 비티냐, 파비안 루이즈와 함께 3미드를 채울 선수는 바로 유스 출신의 세니 마율루가 될 텐데 아직은 유망주 단계의 선수고 수비 스킬이 워낙 부족한 미드필더라 불안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물론 스포르팅도 7명의 선수가 결장하는데 좀 더 심각한 것이 공격의 핵심인 페드로 곤살베스와 지오바니 켄다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과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는 모르텐 율만이 병고 누적 징계로 결장. 마지막으로 수비 핵심 오스만 디오왕데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에 저출되어 부상을 입고 돌아왔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스포르팅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꽤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상당히 고민이 될 법한 매치업이기도 했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 쪽까지 주요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장하는 경기라는 점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